1991년 3월 15일, 일본의 한 아이가 수업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온 뒤 약 1시간 흔적도 없이 사라집니다. 일본 3대 아동 실종 미제 사건으로 뽑히는 사건이죠. 유키의 아버지인 카모마에 요시유키는 판금 공장에서 야근을 하고 아침에 집에 와서 잤다가 저녁 6시에 다시 출근하는 생활을 했고, 어머니 이치코도 파트타임으로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1991년 3월 15일 오후 2시, 평소처럼 유키가 학교에서 친구들과 헤어져 집에 돌아왔을 때 이미 퇴근한 아버지 요시유키는 방에서 곤히 자고 있었죠. 유키가 소리를 내지 않았기에 요시유키는 막내딸이 돌아온 줄 전혀 모르고 있었습니다. 오후 2시 30분쯤 어머니 이치코가 집에 전화를 걸었을 때 유키가 전화를 받았죠. 그런데 오후 3시 30분쯤 초등학교 6학년이던 유키의 작은 언니가 집에 돌아왔을 때 유키는 집에 없었고, 테이블에는 온기가 가시지 않은 코코아가 담긴 컵이 남겨져 있었죠. 오후 4시경 아버지 요시유키가 잠에서 깨고, 유키가 집에 없었지만 가족들은 별로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유키는 평소에도 집에 왔다가 친구 집에 놀러 가는 일이 많았기 때문에 그날도 그러려니 했지만, 저녁이 되어 어머니 이치코와 유키의 큰언니가 귀가했을 때도 유키가 돌아오지 않자 가족들은 그때서야 일이 심상치 않다는 것을 느끼고 오후 8시에 경찰에 신고를 하게 됩니다. 경찰은 수사 과정 중 여러 가지 목격담을 듣게 되죠. 가장 많은 제보는 토미다역 근처에서 봤다는 내용이었지만, 사건의 실체로 추정되는 제보는 유키가 집에서 15m 정도 떨어진 곳에 있던 하얀색 승용차의 운전자와 이야기하는 걸 봤다는 것이었습니다. 유키의 가족들은 전단지를 만들고 TV 프로그램에도 출연하며 제보가 들어오길 기다리고 있었죠. 하지만 협박 전화 대신 기분 나쁘게 아무 말도 않고 끊어버리는 전화만 걸려왔다고 합니다. 유키가 실종된 지 3년인 1994년, 가족들 앞으로 이상한 내용의 편지가 하나 발송됩니다. 편지의 수신자는 카모마의 히데유키라고 적혀 있었는데, 아마도 카모마의 요시유키로 써야 하는 걸 잘못 쓴 것으로 보였죠. 이름 실수는 큰 문제가 아니었으나 심각한 것은 편지의 내용이었습니다. 미유키 불쌍해. 엄마도 불쌍해. 아빠도 불쌍해. 이런 일을 한 것은 토미타 여자라고 생각합니다. 가랑이를 갈라버릴 때는 목숨을 걸 거야. 이때가 여자가 제일 고귀한 시간이야. 이 기괴한 편지를 두고 여러 가지 의견이 있었으며 하나의 공통점이 있었죠. 먼저 이 편지는 누가 밑에 울퉁불퉁한 것을 깔아두고 작성하였으며 서툰 글씨체로 썼다. 그리고 연필로 쓴 이후 볼펜으로 덧씌운 흔적이 있었습니다. 의미를 전혀 알 수 없었지만 절반 정도는 의미가 있었다고 하죠. 편지에는 시적인 표현과 중의적인 표현도 많았으며, 뒷문에 서다라는 표현은 매춘부가 된 것을 의미한 것이라고 하며, 아사야는 야쿠자를 의미한 것으로 추정하였습니다. 이를 해석하면 매춘부 출신의 여자가 야쿠자에게 지시를 받아 유키를 유괴해서 야쿠자에게 넘겼는데, 유키는 매춘부로 러시아에 팔려갔다는 내용이 되었죠. 이외에도 다른 편지가 오기도 하였는데, 유키 양은 이미 세상을 떠났고 유키 양의 시신이라도 찾을 수 있도록 협력하고 싶다라는 내용이었으며, 또 다른 편지에는 유키 양의 영혼을 방해하는 다른 영혼이 있다. 그래서 수사를 도울 수 없다고 적혀 있었다고 합니다. 이후 2003년에 괴이한 전화가 걸려왔죠. 젊은 남자로 추정되는 목소리였으며 자신의 체격과 펀치 파마를 한 머리 모양을 말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경찰 수사 중 목격담 중 하나인 하얀색 승용차 운전자의 머리 모양과 같은 것이었죠. 더욱 놀라운 점은 그 당시 승용차 운전자의 인상착의는 언론에 공개된 적도 없었습니다. 이후 전화는 걸려오지 않았죠. 편지와 전화 한 통 이후 어떠한 중요한 단서도 나오지 않았죠. 일본 3대 아동 미제 실종 사건, 카모마에 유키 실종 사건이었습니다.